대짜인가요? 중짜예요. 가격은 5만 원이요. 안녕하세요. 17번이요. 회 그냥 많이 주면 다들 좋아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거는 36,000원이요. 연중 무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한 번도 못 쉬고 있어요. 저도 연중 무휴입니다. 1번이요? 이렇게 바쁘면 하루 매출은 얼마나 나오세요? 800만 원도 나오고요. 오늘 30마리씩 받아요. 아니 생선을 이렇게 많이 받아요? 네, 오늘 다 나가요. 아니 광어를 도대체 몇 마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30마리요. 너무 많이 넣어서 물이 넘치네 넘쳐. 줄돔 단골이 있는데 매번 오면 줄돔만 먹어요. 오시면은 뭐 메뉴 주문 안 하고 아 줄돔 해드릴게요. 젓갈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뭐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오늘 멍게, 산낙지, 해삼, 개불, 뭐 조개류, 전복, 참소라찜도 잘 나가요. 이건 통영에서 온 석화. 몇 박스나 가져가시는 거예요? 9박스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서 바다 해 뜨는 집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오픈하자마자 손님 오셔가지고 대방어 지금 잡아야 돼요. 안 무겁나요? 무거워요. 눈을 가려주시네요. 계속 팔딱이니까 잠시 좀 안정 취하라고 일단 먼저 피를 빼줄 거예요. 혈관 부분을 잘라줘요. 이제 피가 나오거든요. 꼬리 쪽 잘라가지고 여기 신경 들어가는 부분. 구멍이 하나 있네요. 네. 이 부분으로 방어 신경 죽이고 있어요. 고기를 잡다가 얘가 팔딱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잡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제거해줘야 돼요. 이러고 한 20분 정도는 피를 빼줘야, 피를 제대로 안 빼면은 비린 맛도 나고 그래가지고. 물을 한 번 더 빼주는 거예요? 네, 좀 깨끗하게 먼저 쓰려고. 진짜 튼실하네요. 네, 빵이 엄청 크죠. 손님이 주문하시자마자 회를 뜨시는 거 보니까 숙성은 따로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저는 그날 잡은 거 그날 쓰고 남은 거는 다 폐기해요. 대방어 10kg짜리 엄청 기름져요. 기름지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 만져보면 벌써 손에서부터 벌써 기름이 묻어 있고, 육안으로만 봐도 윤기가 뭐 좀 잘잘 흐르잖아요. 저희 낙감하고는 항상 좋은 걸 갖다 줘요. 저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는 이유가 제 가게가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서도 물건을 많이 써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큰 고객이다 보니까 그럼 두 가게 합치면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데요? 1억 8천 정도? 하루에 한 100마리 정도는 쓰세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엄청난 고객이긴 하네요. 예. 지금 껍질 벗기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와.
회를 진짜 두껍게 써시네요. 네, 두껍게 썰어야 식감이 좋아요. 와, 윤기가. 지금 제가 만져도 손에 기름기가 엄청나요. 이 부위는 어딘가요? 이건 배꼽살이라고. 가장 기름져 보이네요. 네, 배꼽살이 제일 기름지죠. 대방어 모듬인데 대방어도 드시고 싶고 뭐 광어도 드시고 싶고 우럭도 드시고 싶고 여러 가지 생선회 드시고 싶을 때 시키는 거예요. 손님이 연어는 빼달라 그래서 연어는 빼고 들어갔어요. 지느러미 칼집 내주고 있는 거예요. 식감 부드럽게 해주려고요. 여러 가지 종류로 드실 수 있는 메뉴예요. 대짜인가요? 이거는 중짜예요. 이게 중짜라고요? 네, 가격은 5만 원이요. 이번엔 대방어 대짜 들어왔어요. 여기는 왜 칼집 넣어주셨어요? 여기 좀 질길 수도 있다 보니까 좀 칼집을 내 가지고 식감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드리려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머리도 쓰시는 거예요? 머리는 저희 매운탕으로 나가고 가마살 손질할 거예요. 이 부분도 배꼽살처럼 많이 기름져요. 지느러미 부분 칼집을 내고 이 안쪽으로 칼 넣어서 쭉 내려가면은 뼈만 타고 내려가거든요. 뼈 제거해주면 가마살이 나옵니다. 껍질 기계로 하면 더 깔끔하게 나와요. 이 지방층이 다 살아있게. 네. 근데 마블링 같이 이렇게 있네요. 네. 이쪽 부분은 좀 칼집을 내줘요. 질기지 않게. 가마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질겨서 얇게 썰어야 돼요. 아, 이 부위 특성상? 네, 기름지고 맛은 있는데 중량은 왜 재시는 거예요? 회 나가는 정량이 있잖아요. 정량보다 적게 주지 않으려고. 더 주면 더 줬지. 정확히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정확히 나가려는 게 아니라 적게 주면 안 되니까. 사장님, 근데 귀돌이는 언제 벗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벗어야죠. 사실 기돌이랑 친해요. 귀돌이랑 친한 건 뭐예요? 사실 이제 제가 육군 부사관 출신이거든요. 군 생활을 10년을 했어요. 전역을 하고 아버지가 그때 초밥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저보고 초밥집 같이 운영을 해보자.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생선 잡는 것부터 배웠죠. 저희는 이제 방어 보관할 때 랩핑을 해서 보관을 하거든요. 이제 해동지에 보관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해동지에 보관하면 기름기가 좀 빠져서. 사장님 가게는 화로회집이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조그만한 시간이라도 빠지는 게 싫어서. 사장님, 지금 이 땡기고 있는 줄은 뭐예요? 아, 이거 수족관 청소하려고 물고기 받으면 바닷물 때문에 앞에 수족관 외관이 더러워 보여가지고 닦아줘요. 근데 보니까 이 스마트 정수기? 요거는 뭐예요? 아, 이거 수족관 해수 물 정화 시켜주는 건데 뭐 각종 세균으로부터도 안전하고 물도 깨끗해지고 위생적으로도 좋고 깨끗한 음식 드리려고 돈 많이 투자했어요. 몇 마리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 10마리씩 잡고 있어요. 근데 왜 이 광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피도 제거하고 이 광어에 진액 같은 게 있어요. 진액 같은 것도 다 제거를 해줘야지 좀 깔끔해가지고. 자르시는 거 자세히 보니까 네. 이 코 부분을 잘라주네요. 여기 이빨 부분인데 네네. 매운탕 드실 때 이빨이 좀 오돌토돌해서 먹다가 다칠 수도 있어서 하나하나씩 다 잘라줘요. 그 부분이 되게 억세지 않나요? 네. 근데 힘으로 하는 거죠. 광어를 잡을 때 칼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좀 한 번에 쭉 들어가는 게 살이 상처가 안 나고.
탈피를 할 건데 꼬리 부분 살짝 그어서 조금만 나가줘요. 그리고 손잡이 만들었으면 잡고 쭉 들어가요. 이 완포라고 하는데 완전히 포 뜬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품질이 좋아야 또 잘 나와요. 고기 상태가 좋아야 기름기도 있고 해야 이렇게 칼이 잘 밀려나가지. 해동지는 아끼지 않아요. 화라에 이제 물기를 쫙 빼줘야 선도가 좋기 때문에 팍팍 써요. 우럭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지금 예약 손님들도 엄청 많아서 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우럭도 빵 큰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두툼하네요. 네. 우럭도 큰 거 쓰고 있어요. 우럭은 내장을 모아가지고 네. 매운탕에 다 넣어주거든요. 우럭 내장이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쓸개 부분인데 네. 쓸개 부분은 이제 넣으면 써가지고 꼭 제거를 해줘야 돼요. 꽉꽉 채워주시네요. 그럼요. 이거는 지느러미.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거는 36,000원이요. 배 나왔어요. 사장님 또 뭐가 온 거예요? 이거 저희 기본 스키로 나가는 볼락구이 생선용이요. 몇 박스나 들어온 거예요? 5박스요. 네, 한 접시 시키는 분들마다 한 마리씩 드려요. 오, 양이 되게 많네요. 네, 이거 오늘 나갈 거 다 준비 중이라서. 아, 사이드 메뉴로 석화도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많이들 드세요. 지금 석화도 제철이라서 가격이 얼마인가요? 1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저기 조카가 왔어. 어디? 사이드 메뉴 가격도 되게 저렴하게 파시네요. 저희 가게가 스키다시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부담 없이 같이 즐기실 수 있게 좀 저렴하게 편성해 놨어요.
방어를 한 마리 더 뜨는 거예요? 예. 주문이 막 밀려오네요. 저도 지금 정신 없어요. 17번이요. 1번이요. 왼손으로 회를 밀어가면서 써시네요. 네, 이렇게 해야 좀 속도가 빨라서. 또 썰다 보니까 정량이 넘었는데 지느러미를 안 넣었어요. 정량이 몇 그램인데요? 500g이에요. 50g이나 더 주신 거예요? 예, 지느러미 줘야 되니까. 바쁘면 막 모르고 막 써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렇게 바쁘면 하루 매출은 얼마나 나오세요? 많이 나오는 날에는 800만 원도 나오고요. 800 나오는 날에도 생선은 실장님이랑 두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한 분이 더 계시는데 지금 부재 중이에요. 가게 앞에 보니까 연중무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사장님은 언제 쉬세요? 한 번도 못 쉬고 있어요. 저도 연중무휴입니다. 제 성격이 누구한테 맡기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다 직접 눈으로 보고 하고 확인하고 해야 마음이 놓이는 성격이라서. 아, 추가로 채워주신 거예요, 방금? 네, 모자라서. 근데 또 정량 넘었어요. 참돔 부족한가요? 처음 가게 장사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회 그냥 많이 주면 다들 좋아한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제 위치 제 자리에서 고기 잡으면서 회 썰면서 했더니 정말 입소문으로 가게가 바빠졌어요. 사장님, 이건 얼마예요? 3만 원이요. 사장님, 근데 배달팁 무료예요? 네, 원래 오픈 이벤트로 무료로 하고 있었는데 계속 끌고 오고 있어요. 무료로 계속 이벤트예요. 그냥 무료 이벤트. 포장 용기에 얼음은 왜 깔아주는 거예요? 신선도를 위해서 받았을 때 회가 시원해야 맛있잖아요. 저희 나무젓가락에 매운탕이 맛있는 횟집이라고 로고도 붙여놨어요. 매운탕 다대기도 직접 만드세요? 네, 제가 직접 만들고 아버지가 이제 물려주신 40년 전통을 이어온 레시피라고 해도 무방하죠. 메인 핵심은 새우젓이거든요. 국내산 새우젓을 갈아가지고 넣고 무랑 대파도 갈아서 넣고. 사실 한국 사람이 다 매운 거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신라면보다 조금 덜 매운 맵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따로 넣어서 끓여 드시면 그 맵기 맞으실 거예요. 사장님, 진짜 거의 다 나갔네요, 지금? 예, 지금 저도 놀라워요. 거의 이제 품절 상태예요. 감사합니다. 저희 가게 찾아주시는 손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신선도 유지하고 푸짐하게 양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렇게 실처럼 묻어 나오죠. 약간 뜯긴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돼. 보시면 커튼 쪽으로 완벽하게 익었죠. 골든 브라운 색깔로 내장 맛을 전복 살에 입히는 거죠. 양식에서는 브레이징이라는 CDP 주니어 수십까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안에 있는, 한국으로 치면 이제 미슐랭 2스타 정도 되는, 호주에서는 1햇, 2햇, 3햇 이렇게 있습니다. 2햇 레스토랑이었어요. 흔히 아는 이제 달팽이 요리들 막 하고,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건 양뇌. 네. 양뇌요? 네, 브레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먼저 뭐 하고 계셨어요? 오늘 들어온 생선들을 언박싱하고 있습니다. 삼치가 이 색깔이 약간 푸른빛이 돌잖아요. 푸른빛이 도는 게 가장 신선한 때 나오는
색깔이에요. 여기를 눌러봤을 때 단단하게 너무 물렁물렁해지면 되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오, 엄청 커 보이는데 이거 몇 킬로짜리예요? 5kg 정도 되는 삼치예요. 5kg짜리 방어. 오. 보시면 짧고 뚱뚱한 게 가장 좋은 방어예요. 이게 기름이랑 살이 좀 어느 정도 차야 이렇게 똥똥해지지, 안 그러면 약간 날렵하게 생겼거든요. 지느러미를 다 잘라줘요. 이거를 안 잘라주게 되면 숙성을 하면서 지느러미가 한쪽으로 말려 버리거든요. 오롯이를 할 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미리 제거를 해주는 편이고, 내장을 까보면 진짜 기름이 많은 것들은 내장이 기름 속에 파묻혀 있어요. 이렇게 흰 부분 보이시죠? 오, 네네. 이게 다 기름이에요. 네네. 이게 간인데 이렇게 간 색깔이 나와야 기름이 많이 찼다는 뜻이거든요. 기름 네. 색깔이 흰색을 띠니까 빨간색이랑 섞이면 저런 분홍빛이 난다. 맞아요. 네. 방어는 장기 숙성을 해야 맛있는 생선인데 비늘을 안 벗기고 했을 때 훨씬 숙성이 좀 진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마사지 하듯이 눌러주면 안에 피가 고였던 게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걸어놔요. 자연 방열을 하기 위해서 30분, 40분 정도 걸어 놓으면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방열이 될 거예요. 이건 숙성된 방어예요. 살성이 굉장히 괜찮죠. 오, 기름이 그렇죠. 반들반들하네요. 와. 보시면 네네. 기름이 촘촘하게 박혀 있죠. 오. 방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점액질이 나오거든요. 네네. 껍질과 비늘 사이에 칼을 집어넣어서 비늘만 도려내는 작업을 스키비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도려내줘야 네. 살이 깔끔해져요.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정확히 비늘과 껍질 사이를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익숙해져서 뭐 한 마리 한 10분, 15분이면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1시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경력이 지금 어떻게 19년, 20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럼 나이가 한 35입니다. 중학교 때 이제 요리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요리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를 먼저 시작했었어요. 진짜 젊은 나이 때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젊은 것도 아니고 마지막 물로 씻어주는 작업이에요. 이 이후로는 이제 물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물이 스며들거나 그러진 않나요? 실질적으로 포를 뜬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껍질이 네. 비늘만 벗겨지고 껍질은 붙어 있으니까. 네네네. 스키비키를 하고 숙성이 들어가면 숙성이 빨리 돼요. 껍질을 벗겼으니까. 근데 숙성을 좀 더 천천히 하고 싶다. 그러면 스키비키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사장님 가운데를 먼저 발라주시는. 네, 이게 오장뜨기라고 해서 저는 세장뜨기보다는 오장뜨기를 하는 게 최대한 로스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익숙한 방법으로. 정답은 없잖아요. 네. 거의 뼈에 살이 없이 이렇게 제가 잘하는 방법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도. 네, 거의 안 붙어 있죠. 이제. 오, 한 번에 나가네요. 이게 지방층을 잘 찾으면 한 번에 이렇게 예쁘게 탈피가 됩니다. 지방층을 완벽하게 찾아내야 이 은색깔 막이 안 없어져요. 다시마는 왜 꺼내셨어요? 광어 곰부지매 하려고, 지매라는 뜻이 꽉 조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마로 조여주다. 이렇게 실처럼 묻어 나오죠. 진액이. 다시마 진액이 빠진 거예요. 칼집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시네요. 네, 이렇게 칼집을 넣어줘야 질길 수도 있는 부분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피대를 싹 제거한 청어를 빙장 친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얼음물에 한 30분 정도 담궈놔요. 그러면 방열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음물에 담가놓으면. 네네네. 30분 뒤에 요거는 건져낼 겁니다. 피가 조금씩 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네네. 물도 살짝 붉어졌죠. 예, 피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꾸로 매달지를 못하니까 거꾸로 세워서 안에 있는 혹시 모를 피나 이런 걸 좀 제거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수분을 잡고 사용하게 됩니다.
요리사들의 기피 대상 1호인 청어. 뼈 뽑기가 워낙 까다로워서 관절을 꺾어줘야 마사지를 한번 해주네. 네, 잡았을 때 뼈가 잘 약간 뜯긴다는 거죠. 잘 뽑히게 되는. 이렇게 뽑고 나도 사실은 살 안에 뼈가 더 있어요. 호네누키라는 이제 핀셋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돼. 와, 이렇게 가시가 많은데 가시가 더 남아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뼈가 세 부위로 있거든요. 새 부위라고 하면 어디 있나요? 등 쪽, 배 쪽, 가운데. 탈 전체적으로 분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와, 이거 한 마리 손질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게 안 뽑히는 부분들은 안 뽑혀서, 그리고 뼈가 일자로 되는 게 아니라 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둠이처럼. 네, 잘 뽑아 주셔야 돼요. 그래도 사장님은 청어를 선택하셨네요. 저희가 좀 귀찮으면 손님들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불변의 법칙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뽑아요. 꼬리 끝에 여기 보시면 뼈가 이렇게 길게 일자로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잡고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네요. 여기를 되게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시를 뽑은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럼 꼬리 쪽을 한번 더 보시면 남아있을 거예요. 남아있을 가시를 위해서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고 있고요. 넣어보면 뼈가 있는지 없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칼에 걸려서. 네. 근데 걸리는 게 없이 막 나가고 있어요. 소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정수? 맞아요. 모든 조리하는 것들은 다 정수물이에요. 육수도 정수물, 확실히 정수물이 맛이 다르게 되더라고요. 설탕이 들어가면 약간의 연육 작용이 됩니다. 단백질의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거기에 이건 네. 술. 혹시나 모를 잡내 같은 걸 잡아줄 용도로. 지금 간장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색깔이 갈색으로 나오죠. 내장에 있는 향이나 맛이 좀 빠지고 있는 증거거든요. 내장 맛을 전복 살에 입히는 거죠. 양식에서는 브레이징이라는 조리법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원래 양식을 전공했다가 가게를 차리면서 이식 공부를 더 많이 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씩의 양식 기법을 조금 사용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내장이 많이 우러났어요. 물에. 아까보다 색깔이 좀 진해졌죠. 일본 국간장이 우수구치 간장이거든요.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너무 심심하지 않게. 전복에 간이 들어가면 그래도 감칠맛도 많이 올라오고. 전복을 살짝 데웠습니다.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전복도 그냥 한 마리 다 드립니다. 나누지 않고.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옥돔인데 미리 간하지 않아요. 미리 간을 하게 되면 이런 옥돔 같은 생선은 너무 간이 세게 먹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팬 위에다가 종이 한 장 깐 것처럼 보이는. 종이 호일이에요. 껍질이 붙을 확률이 거의 없어집니다. 프라이팬에. 호주에 있을 당시에 생선 굽는 방식을 이렇게 배웠었어요. 보시면 이제 비늘이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비늘이 서게 됩니다. 점점. 그래서 아주 천천히 익혀줄 거예요. 천천히. 네. 그러면 껍질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게 돼요. 보시면 껍질 쪽은 거의 완벽하게 익었죠. 골든 브라운 색깔로. 꼬리 쪽서부터 이렇게 하얗게 익어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때에서부터는 속살을 살짝은 익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살쪽을 더 익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뒤에 거의 바로 빼요. 끝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레스팅이 살짝 들어갈 거고. 보시면 엄청 바삭바삭해요. 제일 유명한 가게는 어디까지 좀 일해보셨어요? 시드니 이제 오페라 하우스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미슐랭 2스타 정도 되는 레스토랑이었는데 호주에서는 1햇, 2햇, 3햇 이렇게 있습니다. 2햇 레스토랑이었어요. 2햇 레스토랑. 네네네.
흔히 아는 이제 달팽이 요리들 막 하고,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건 약간 양뇌? 양매? 양뇌. 뇌? 네. 양뇌요? 네, 브레인. 거의 막내급 포지션이죠. 그때 당시에 나이도 저도 어렸었고, 다음에 갔던 직장에서는 그래도 CDP도 하고 이제 주니어 수습까지. 네, 치즈, 이거는 생 블럭 트러플입니다. 갈아서 올려드려요. 그때는 진짜 아침 오픈 조가 7시 반 출근이었는데 7시 반에 출근해서 일이 끝나면 11시, 12시인 거예요. 거의 16시간 네.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라고는 밥 한 끼 먹는 그 시간. 아침 7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한 네. 끼? 저녁 한 끼만 먹었었어요, 그때는. 그럼 그 중간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조금씩 바게트 주워 먹고 크루아상 먹고,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밥을 먹을 때도 한국처럼 이렇게 밥을 차려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파스타 뭐 이런 식으로 스탠밀 같은 거 만들어서 먹고, 제가 스탠밀 하는 날에는 편하죠. 그래서 한식을 해버리니까. 이거 하나 툭 플러스고요. 고기가 가진 육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보시면 썰리는 것도 찰기가 있죠. 거의 도축한 지 얼마 안 된 거를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뭉튀기로 나가도 될 만큼 찰기가 있어요. 맛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양념을 많이 안 해요. 재료가 좋으니까. 다이스한 배예요. 보통 배가 채 썰어서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이스를 하게 되면 육회 사이사이에 배가 박히게 돼요. 먹기에는 편하죠. 같이 딸려 올라가니까. 이건 노른자. 김 말고 감태랑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리지널리티는 고등어로 만드는 파스타입니다. 참치로 한번 변형시켜서 만들어 먹어보려고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 오일이에요. 레몬이랑 타임, 올리브 오일로 살짝 마리네이드 해줄 겁니다. 아, 이렇게 기름을 한번 먹여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먹이고 뜨겁게 달군 후라이팬을 다시 한번 식혀주는 작업이 들어가야 완벽하게 코팅이 돼요. 저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생기는데, 그 열이 들어가면 철 입자가 팽창을 하게 되는데, 그 팽창을 하고 다시 수축하는 과정에 기름을 사이에 넣어주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온도가 올랐다는 소리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넣어주죠. 보시면 움직이죠. 코팅이 잘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참치의 기름을 빼주는 거예요. 참치에 기름을 빼준다? 네네. 보시면 껍질이 완벽하게 익었죠. 껍질 쪽만 익힌 이유가 기름이랑 살을 오버쿡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익히게 됩니다. 마늘 파기름을 내주는 거예요. 온도가 높지 않으니까 마늘이랑 파가 타지가 않아요. 온도를 잘 다루는 게 이제 팬프라잉의 하나의 기술이네요. 그렇죠, 기술이죠. 고추기름이나 파기름을 낼 때 차가운 온도에서부터 끌어올려주는 게 훨씬 더 기름이 빨리 나와요. 기름을 충분히. 되게 많은 양의 기름이 들어가요. 오일 파스타라서 양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퓨어 오일이라고 올리브유 중에 쿠킹용으로 나오는, 이렇게 면을 볶아주고 연수를 좀 넣어줘요. 연수를 넣어주는 이유는 뭔가요? 면에 있는 전분기가 담겨져 있고 면을 삶을 때 소금을 넣기 때문에 간도 되고, 파르메지아노 레지아노라는 치즈인데 파마산 치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의 소금간, 에멀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름이랑 물이랑 유화시키는 거거든요. 마지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은 너무 많이 가열하게 되면 향이 많이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만 이렇게 넣어주고. 약간 한식의 참기름처럼. 맞아요. 발열점이 엄청 낮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에서 들어가게 되면 많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레몬 주스 살짝 넣습니다. 네. 우와, 엄청 잘 마시네요.
스틸이라는 허브예요. 원래는 이제 이거를 고등어로 만들어서 한 번씩 하고 있었습니다. 양식에서도 이런 생선 많이 다루나요? 그렇죠. 이제 생선 오르시는 제가 다 해왔던 거라서 대신 이제 숙성법 같은 거를 많이 연구를 했죠. 일시가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많이 자문도 구하고 제가 쉬는 날 친구네 가게 가서 어떻게 숙성하는지 배웠던 것 같아요. 살을 드는 게 아니라 뼈를 들면 살이 부서지지 않고 뼈만 뺄 수가 있어서. 보통 해체를 하면 이렇게 살이 올라오는데 이 작업은 이렇게 뼈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네. 뼈만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가 되는 거죠. 살 하나하나가 깨지지 않고 진짜 잘 떠졌네요. 안 갈라지잖아요. 이게 선도의 문제도 있어요. 선도가 안 좋으면 이게 살이 깨지기 마련인데 오늘 들어온 거는 진짜 선도가 좋은 거기 때문에 구이용 생선을 따로 잡지 않는 이유도 이렇게 신선한 걸 좀 사용하기 위해서. 아, 구이는 사실 굽는 거니까. 네, 조금 떨어지는 생선으로 쓸 수가 있는데 저희는 다 A급으로, 그래서 머리 한 조각 그리고 꼬리 한 조각 정도는 구이로 씁니다. 소금을 쳐서 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염진물로 간을 하는 이유가 일정하게 간이 배게도 하는 역할도 있지만 조금 더 비린내가 날아갈 수 있게, 그리고 연육 작용도 살짝은 들어가게 되고요. 엄청 수분감이 생겨서 촉촉하게 구울 수 있게. 양식 기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보통 양식에서는 브라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레몬 껍질, 생강, 올개수잎, 통후추, 소금, 미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치를 참기름이랑 굵은 소금을 좀 뿌려서 안주답게 구울 겁니다. 프라이팬들이 네. 혹시 좀 뭐랄까 양식에서 쓰이는 맞아요. 그런 프라이팬처럼 보이네요. 다루기가 어려운 프라이팬이기도 하고. 근데 찍다 보니까 네. 요 위에 엄청 깨끗하네요. 저희는 위생과 청결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닦아줘요. 여기 위에나. 청소를 언제 한 번씩 하길래 이렇게 후드가 깨끗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매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간단한 곳들은 다 마감할 때 다 청소를 하고요. 네. 위생 등급제도 미리 신청을 해서 받았던 이유도 우리는 이만큼 깔끔하게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참다랑어 속살입니다. 이건. 뜨거운 물인가요 지금? 살짝 따뜻한 물로 하고 있어요. 혈압육이에요. 요거를 미리 다 재단을 해야 여기서 나오는 피들이 이 다른 속살로 번지지가 않아요. 참치 해동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동지에 감싸서 천천히 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진공 포장을 해서 얼음물에 담가 놓게 되면 신선도가 계속 유지가 돼요. 이렇게 참치를 해동하게 되면 모양이 정말 똑같이 나와요. 처음 그대로. 참치인데요. 사과나무칩에 훈연을 해서 사용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되게 잘 나오네요. 네. 이렇게 연기를 가둬서 20-30분 정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 연기의 향이 참치 살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색이 변하거나 뭐 그런 거는 거의 없네요. 전혀 없어요.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1인 사시미 주문이 들어와가지고요.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네. 살에도 이 연기가 스며들게 되거든요.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주문 들어올 때마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일인 사시미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25,000원 받고 있습니다. 방금은 뭐 키고 오신 거예요? 지금 이제 1번 다시 만드는 육수 먼저
일단은 불에 올려놓고, 일본 요리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육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마, 가스오부시를 이용한 육수예요. 가장 널리 쓰이는 거라 1번인가 보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걸 한 번만 우리면 1번 다시고 한 번 더 우리게 되면 2번 다시마를 우려내고 있어요. 70도 이상 안 올려요. 80도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마가 쓴맛을 내게 되거든요. 색깔 보시면 엄청 진하게 우러나죠. 끓이지 않아도 이런 색깔이 되는 거예요. 약간 보리찬물처럼. 불을 끄고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가스오부시도 너무 높은 온도에서 들어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비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게 생선이다 보니까 온도를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육수를 최대한 빨리 식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50도에서 65도 그 사이가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을 빠르게 지나가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냉장고에 따뜻한 음식을 그냥 식히지 않고 바로 넣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상하는 이유가 주변도 온도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뒷마당에 끓였던 거를 겨울철이면 내놔서 다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셨던 옛 선조들의 지혜가 아무래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과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로 양념을 저희가 추가를 해서 이제 오뎅 육수로, 여기에는 이제 간장이랑 설탕, 그 다음에 소금, 쯔유 살짝 들어가고요. 모리아마세라는 게 모둠 접시라는 뜻이에요. 다 끓여서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손을 안 타는 메뉴가 없네요, 보니까.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솔직히 오뎅 말고는 제가 다 만들어요. 어묵 빼고. 네. 지금 이제 계란말이를 만들려고 프라이팬을 코팅 중에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게 되면 너무 온도가 높아서 살짝은 온도를 떨어뜨려 줄 거예요. 근데 바로 이렇게 휘저어 주시네요. 약간 스크램블을 만들어서 안에가 좀 촘촘하게 될 수 있게 명란이 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 모양이 금세 잡혔네요. 전 메뉴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것만 선택하셨어요? 사람의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쉽게 가는 거를 하나쯤은 넣어야 되는데 쉽게 가는 거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더 그게 심해진 것 같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 많이 버렸습니다. 계란을 많이 버리셨네요. 계란도 많이 버리고 인성도 버리고. 하다가 화가 많이 나. 네, 계란 말이 한 2개씩은 매일매일 했었으니까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모양을 잡아드립니다. 노란노릇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름이랑 모양을 더 잡아줘요. 김발로. 보시면 명란이 아직 안 익었죠? 네네. 빨리빨리 말아야 명란이 익지가 않습니다. 아, 일부러 안 익히신 거예요? 네, 명란이 너무 익어버리면 또 뻑뻑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안에는 최대한 살려드리려고. 간이 상당히 크죠, 이게. 이게 아기가 한 6, 7kg 이상이 돼야 이 정도 간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더 비싸게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혈관이거든요, 이게. 혈관을 칼로 살살살 해서 다 떼줄 거예요. 엄청 세심하게 해야 되는 작업. 맞아요.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를 생략하게 되면 입에 남아서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타협을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사실 하나하나 타협을 하는 순간 대충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란 게 이 막을 다 벗겨내야 돼. 완전 이제 순살. 그렇죠. 아무것도 입에 걸리는 게 없이 그냥 녹진하게 이제 부드럽게 풀리는 거죠, 입에서는. 그러게 막 좀 벗겨냈다고 이게 네. 약간 스킨 이 피부가 되게 치즈처럼. 맞아요. 몽글몽글해진 느낌이죠. 네. 미림은 왜? 이제
혹시 모를 잡내를 잡아주려고 안키모를 살짝 담궈 놓을 거예요. 미림이랑 소금이랑 물이랑. 오늘 또 붉은 소금을 좀 쓰시는 네, 저희가 쓰는 소금 자체가 엄청 어렵게 구한 건데 비싸기도 비싸고 2008년도부터 간수를 뺀 소금이에요. 보시면 생산년도 2008년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간수가 빠지면 그냥 짠맛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감칠맛도 같이 좀 느껴지게 되는 소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안에 있는 피를 조금 빼주는 작업으로 약간 삼투압을 이용해서 약간은 그래도 불순물이나 혹시나 모를 피. 네? 왜 물에 담긴 이게 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코올을 살짝은 날려주는 과정을 거쳐야 알코올도 날아가고 잡내도 조금 날아가게. 요것도 80도 이상 안 넣을 거예요. 순대 간 같은 것도 사실은 간이 익으면 익을수록 뻑뻑해지는 거거든요. 뻑뻑하게 조리를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딱 찔러봤을 때 70도 이상이 나오면 거의 다 익은 거예요. 이제. 요거는 뜨거운 거 닿아도 되는 용기인가요? 네, 이 전자레인지용까지 사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국물에 계속 담가두게 되는 거죠. 맛과 향이 계속 들어가 있으라고 마르지 않게. 마찬가지로 빠르게 식혀줘야 됩니다. 빠르게 식혀주려면 열 전도율이 높은 스텐 그릇에 담아서 식히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안키모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살이 계속 깨지니까 보관하는 통에다가 아, 저게 대신- 최종적으로 보관한 네. 통이라서. 대신 여기서는 계속 얼음을 빨리 갈아줘야 되죠.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조각을 내리고요. 먹기 편하시게. 유자가 많이 들어간 폰즈거든요. 그래서 느끼할 수 있는 거를 좀 잡아주는 역할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 간 거랑 곁들여 드시면 되게 맛있습니다. 안키모를 부드럽게 조리를 해놨기 때문에 다양한 식감을 또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칼집만 넣어주는 거예요. 꼬불꼬불 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자바라 모양이 된다고 해서 자바라 오이라고 합니다. 오. 자바라처럼. 호주 가셨을 때 영어도 안 되고 이러셨을 거잖아요. 하루하루 주방에 들어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주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거를 하루치를 다 모아서 갔어요. 메인이 들어가 있는 거를. 그래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어요. 아, 이 테이블에서는 뭐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먼저 올려야 되고, 뭐 먼저 쿠킹을 해야 되고, 그런 걸 다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 외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테이블에 안심은 굽기가 어느 거, 뭐 등심은 굽기가 어느 거, 이런 걸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그냥 말소리만 듣고 빌지를 안 봐요. 나중에는 그 정도 경지까지 일찍 나가가지고 이제 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셰프가 아, 너 위에 사람이 나가는데 그 포지션을 너한테 줄까 아니면 윗사람을 구할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헤드 셰프님이. 열심히 하니까 제가 시간 쏟아가지고 이 자리 제가 따낼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셰프가 웃으면서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처음 기회를 얻었던 거죠. 호주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게에서 1년 반 정도 일했었는데 1년 반 만에 사실 메인 쿠킹까지 올라간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양식 쪽에 오래 계셨었잖아요. 왜 양식 업장을 안 하시고 이자카야를 오픈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비록 내가 양식을 오래 했지만 그래도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숙성회를 좀 배워서 이런 레스토랑을 오픈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저한테 용기를 줬죠. 이제 어찌돼도 좋으니까 망할 때 망하더라도 어릴 때 망하는 게 낫지 커서는 망할 시도조차 못 해본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한마디에 그냥 아, 그러면 내가 한번 배워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볼게. 이제 와이프가 사실 촬영 날짜가 기준으로 딱 열흘 남았거든요. 와이프 출산이 되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태어날 딸한테도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요거를 좀 신청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름을 정했어가지고 이제 네네.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네네. 태명 말고 네네. 유나, 너가 이 영상을 보게 될 쯤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해. 우리 가족으로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 감사합니다. 누군가한테 제 요리를 만드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한 적이 처음이라 부끄럽지 않게 제가 요리를 해왔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성장하는 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된장 숙성하는 재료입니다. 생선을 된장에 숙성을 해요? 원래 저희 초밥 크기입니다. 손님이 봐도 아 이거는 재료를 아끼지 않는구나 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배웠던 과정이 다 정통 일식집에서 배웠던 과정들이 많아가지고요. 정통 일식집만 계속 근무를 했었어요. 26년, 7년 됐나 보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인데 벌써 출근하신 거예요? 네, 지금 이 시간에 항상 나오고 있어요. 연어를 다시마 위에다 넣으셨네요. 다시마 자체가 항균 작용을 하거든요. 연어의 그 특이한 향을 또 잡아주기도 하고 보관력도 더 늘려주는 거거든요. 정종까지 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이 방법을 했을 때 손님이 만족감이 제일 높더라고요. 예. 사장님 이거 광어 몇 킬로짜리예요?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광어 때깔이 진짜 좋네요. 이게 생선이 크면 클수록 표면 상태가 매끌매끌하고 되게 좋습니다. 윤기도 나고. 경력은 얼마나 되셨어요? 한 6년, 7년 됐나 보네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요리가 좋았어요. 간단한 라면이라도 친구들 먹이고 뭐 하는 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친구들한테 라면 끓여주고 뭐 이런 것도 뭐 그거 하나 자체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라면은 뭐 누구나 다 잘 끓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맛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게 되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즐거웠습니다. 사장님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정식 메뉴를 주 메뉴로 판매하게 되셨어요? 제가 배웠던 과정이 다 정통 일식집에서 배웠던 과정들이 많아가지고요. 정통 일식집만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정통 일식 같은 경우에는 죽이 나가고 우리 입맛이 맛있는 거를 느끼기 위해서는 산미가 좀 느껴져야지 다른 맛도 더 깊게 느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선회가 먼저 나가고 생선을 드시면서 생선 자체로만은 조금 포만감을 느끼지를 못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초밥을 같이 껴서 이제 손님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만든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간장조림은 그 간 자체가 세잖아요. 약한 간을 드시고 난 후에 센 간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그 맛을 더 극대하게 또 느끼실 수 있으시거든요. 포만감을 또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면을 한 번 더 추가로 해가지고 공급을 해드립니다. 사장님 이건 뭐예요? 된장 숙성하는 재료입니다. 생선을 된장에 숙성을 해요? 생선의 감칠맛을 더 극대화시키고요. 향미라고 하죠. 냄새도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저희 가게만의 뭐 특별한 숙성 방법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한 40분 정도 숙성 과정을 거치거든요.
좀 빛깔이 노랗네요. 그렇죠? 된장을 먹여서 그런지. 네, 대장이 겉에만 먹고 아. 얼음물에 소금은 왜 풀고 계신 거예요? 삼투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선의 수분은 갖춰놓고 육질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장님 이렇게 크게 떠줘요? 예, 원래 저희 본 크기입니다. 초밥. 제가 손님이라고 해도 큰 게 좋지 작은 게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신 사장님은 많이 못 남기시잖아요. 그런 생각은 오픈했을 때부터 없었습니다. 손님이 드셨을 때 와, 여기는 재료를 아끼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려고 남겨야지 된다는 마음가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료 비용은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한 5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순이익은 8% 정도 남습니다. 아 10%도 아니고 8%가 나와요? 예, 8%. 딱 열었을 때 정종 향이 확 나네요. 확 나죠? 네. 하루에 연어 몇 마리까지 잡아주셨어요? 10마리까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10마리를 잡아서 10마리가 다 소비가 됐었습니다. 하루에? 예. 거짓말이 아니고요. 저희 그 업장에서 일하고 나간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다 알 겁니다. 그때 당시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1억 6천, 7천 정도 팔았었습니다. 매장 하나에. 매장 하나라고 하시는 거는 여러 개 있으셨나 보네요. 예전에는 3개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배달 포장 합치면 얼마 정도 나와요? 7천에서 8천? 지금 현재는. 신선해 보이죠? 네, 엄청. 부위별로 나눠 놓으신 건가요? 네. 제일 맛있는 부위는 초밥용으로 거진 많이 쓰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부위가 살의 탄력도 있고 고소한 부분도 되게 강하기 때문에. 우선 반을 갈라주네요. 네, 워낙에 연어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 방식이에요. (10시 6분이잖아요) 6시 반에 나오셔서 아침도 안 드시고 계속 이렇게 일만 쭉 하시는 거예요? 힘없이 일을 합니다. 오전에 일을 다 마치는 게 편한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게 점성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점성어가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점성어가 맛이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숙성시키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점성어도 맛이 있는 생선이다, 하대받을 생선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잡아드리는 생선이고. 마법의 가루인데 이거는. 마법의 가루요? 네네, 저희만의 숙성 방식입니다. 아 그럼 이게 소금이 아닌가 보네요. 점성어 자체가 원래 맥맛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맛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짠맛을 좀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생선은 두껍게 뜨면은 맛이 없습니다. 아 얇게 떠야 돼요? 예. 보고 아시잖아요, 보고. 네네. 보고가 생선 자체 살이 단단한 생선이라 두껍게 떠버리면 그 보고의 맛을 전혀 못 느끼잖아요. 이 생선도 마찬가지로 두껍게보다는 최대한 얇게. 얇게 뜨기 위해서 사장님은 좀 어떤 노력을 좀 하셨어요? 생선을 제 사비로 사다가 계속 노력을 했어요. 계속 해보고. 아 생선을 사비로 네. 사서 네. 집에서 연습하신 거예요? 업장 일찍 나가고 남들
쉬는 시간에 뭐 자거나 이럴 때 몰래 근데 왜 몰래 해야 돼요? 예전에는 빨리 가르쳐지도 않았고 또 빨리 배우는 것도 싫어했고 업장이 쉬는 날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 나와가지고 연습하거나. 막내 시절 때 몇 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신 거예요, 남보다? 2시간은 더 일찍 출근한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오너인데도 6시 반에 출근했잖아요. 네네. 그때는 더 했겠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성공하려고요. 제 업장을 자신 있게 내고 싶었습니다. 생선 잡고 나서는 이렇게 청소 한 번씩 해주시는 거예요? 예, 바로 합니다, 바로. 네, 앞주방에서는 이제 손님 상대를 하는 주방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1억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미리 쌀을 다 씻어 놔서 수분을 뺀 상태에서 이제 저희는 초밥을 짓기 때문에 정종이 들어가면은 밥 잡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름인가요? 네,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가 밥에 들어가요? 밥의 윤기를 이제 책임지는 겁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퍼져 있는 걸 보실 거고, 그리고 밥알 자체에 윤기가 잘잘잘 흐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네. 사장님, 근데 이 예. 지금 아래에 깔려있는 게 비닐인가요? 비닐이 아닙니다. 실리콘 재질입니다. 음식에는 무해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뜨거운 열에도 상관없고 밥 양을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동할 수 있을 때 유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하려고 물을 담고 계세요? 다마고도라고 계란 두부라는 게 있어요. 27분 정도 찌면은 단단하게 굳혀지거든요. 30분도 아니고 25분도 아니고 왜 하필 27분이에요? 그 27분은 제가 찾은 시간이거든요. 계란 비율에 따라 그리고 다시물의 비율에 따라 응고되는 시간이 다 틀려가지고요. 포장 21만 5천 원. 저게 첫 주문인 거예요? 네, 오늘 첫 주문입니다. 엄청 많이 사가시네요. 아, 가격 대비 되게 맛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이리 와. 주문이 막 밀려오네요. 예, 이 시간에는 계속 들어옵니다. 열심히 빼야죠. 단체방에 나가는 저 메뉴 이름은 뭐예요? 점심 특선이라고요. 9,500원입니다. 점심 초밥 하나, 냉모밀 하나, 그리고 마무리로 매실차까지 나가는 건가요? 튀김도 나가고요. 아, 튀김도 나가요? 예. 근데 9,500원이에요? 네. 지금 만들고 계신 메뉴는 뭐예요? 비정식에 나가는 해산물 모듬이라고요. 가이모노라고 하거든요. 가이가 이제 해산물이라는 뜻이고요. 모노가 뭐 접시에 담다 뭐 그런 거거든요. 맛있게 드셨어요?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연어 가마 조림이에요. 코스 요리에 나가는 겁니다.
네이버에 보니까 쉬는 날이 하루도 없던데. 안 쉬고 있습니다. 명절 외에는. 근데 사실 사람 한 명 더 뽑아서 사장님이 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데 제가 마음이 놓이지를 않더라고요. 아, 가게를 비우는 게? 네. 그럼 지금 가족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네. 자녀분들도 있으실 건데 좀 아빠 안 쉬어? 좀 이럴 것 같은데 집에서. 나중에 이제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응원을 할 수도 있고 저희 애들은 저를 응원하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솔직히 오늘 되게 제대로 제가 정보 전달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냥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손님들이 드셨을 때 아 역시 이한스 씨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비주얼적으로도 훨씬 좋고 간점 좀 약간만 파도썰기라고 하는데 식감이 더 부드럽고 약간 가을 느낌 나지 않나요? 사장님께서 하고 계신 모든 음식이 손님들의 편리를 중요시 하시는 것 같아요. 먹어보면 알잖아요.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게 편하고. 그 대신 사장님 손이 여러 번 가잖아요.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항상 하던 일이라 별 뭐 힘든 점은 없어요. 저희 영상 중에 정통일식 하신 분 그분 거 영상 혹시 보셨어요? 같은 동료로 같이 일을 했어요. 무슨 메뉴가 들어왔길래 이렇게 회를 많이 썰고 계세요? 네, 지금 모듬 사시미하고 광어 연어 사시미. 인테리어가 이래요. 예. 사장님이 직접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손님들 이렇게 술이라도 한잔 하실 때 분위기 좀 살으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좀 구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텐데. 아, 그럼요. 제가 이제 일일이 발품 팔아갖고 구한 것들이 많죠. 분위기가 일목뿐이면 더 좋잖아요. 칼질이 엄청 부드러우시네요. 아마도 많이 잡다 보니까 지금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지금 25년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일식 계통만 25년이요. 예, 그렇죠. 일식에서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장님은 어떤 네. 업장을 좀 다니셨어요? 뭐 일 처음에는 횟집을 다니다가 정통 일식을 오래 한 편이에요. 그럼 이자카야 하기 전에는 예. 거의 전통 일식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가운데는 왜 제거해 주는 거예요? 혈이 있는 부분이에요. 피가 많이 고여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비린내도 나고 잡내가 날 수 있어서 보통 제거해 주는 편이에요. 한 번에 나가네요. 팁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 네. 이거는 일단은 생선이 네. 지방층이 좀 약간 있는 생선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방이 없으면 그 껍질하고 이 뭐 살 중간에 지방층이 좀 있어요. 네. 그걸 타는 거죠. 예, 예, 칼날이. 예. 와, 한 번에 예. 딱 적이시네요. 비결이 있나요? 잘 안 잘라지는 거예요. 네, 방법이 있어요. 결이 있어가지고 그 결만 따라가면 무난하게 나갑니다. 혹시 그 입술 정가운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칼이 외날이다 보니까 네네. 서툰 사람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외날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네, 치우쳐서. 치우쳐서 나가니까 손도 조심해야 되고.
갑자기 물은 왜 끓이세요? 아, 이거는 이제 마스카와라고 도미 껍질을 데칠 거예요. 등 쪽은 껍질을 벗겨서 쓸 거고요. 그다음에 배 쪽은 마스카와를 해서 데쳐서 쓸 거예요. 예. 마스카와 하실 때 꼬리 쪽부터 좀 하시나요? 꼬리 쪽이 제일 질긴 부분이에요. 머리 쪽으로 갈수록 연한 부분이라서 예, 잠깐 스쳐도 마스카와가 되는데 꼬리 쪽은 좀 오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마스카와가 하시는 분마다 이게 차이가 맞아요. 조금씩 있잖아요. 맞아요. 사장님이 보셨을 때 마스카와가 잘 됐다 안 됐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잘 됐을 때는 이 비닐이 빡 문질렀을 때 적당히 벗겨졌을 때가 제일 잘 된 시기예요. 이게 여기서 좀 더 됐다 그러면 문지르면 아예 이 구조가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냥 하얗게. 예. 한번 헹궈요. 이물질이나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한번 헹궈요. 재빠르게 헹궈서 다음에 이제 소금으로 적당히 소금이 들어가면서 삼투압 방식의 이제 숙성도 되면서 그다음에 핏기도 이제 많이 좀 사라지는, 지느러미에 있는 핏기나 오롯이가 잘못돼서 남아있던 핏기들이 이물질들이 이제 씻겨 나가죠. 이렇게 해서. 물기 제거를 이렇게 하고. 사장님은 물기 제거를 좀 힘으로 팍팍 눌러서 제거해 주시나요? 아니 이거 생선이 신선하면 눌리지가 않아요. 예, 예. 눌려가지고 이그러질 정도면 그거는 생선이 아니겠죠. 마스카와 하기 전에 갈비뼈 제거를 안 하셨네요. 예, 안 하는 이유가 그거죠. 말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안 나와요. 뜨거운 물이 안 가니까 선도도 더 유지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갈비 쪽이 살이 얇다 보니까 열에는 더 취약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선들이 다 이 부분에 가시가 있는데 중앙 부분에서 배 쪽 내장에 있는 부분까지가 가시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이죠? 예, 그렇죠. 이 부분. 지느러미에 칼집은 왜 넣으시는 거예요? 원래는 사시미 이제 나갈 때는 원래 칼집을 넣어야 돼요. 이 부분이 되게 질긴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예, 사이즈가 큰 것들은 미리 칼집을 이렇게 내가지고 숙성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도 질긴 부분이니까 예, 미리 해놓으면 숙성이 더 이렇게 빨리 되겠죠? 예, 예. 왜 끝에는 버려요? 이거는 이제 숙성하다 보면 물에 뿌른 부분도 되고 이물질이나 이런 게 이제 달라붙을 수도 있어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깔끔하게. 지금 쓰고 계신 종이는 뭔가요? 이게 숙성지예요. 생선. 예. 일반 해동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선도가 오래 보존하고 또 생선살이 더 쫀쫀해지라고 사용하는 이제 그런 용도의. 많이 다른가요? 해동지랑 했을 때? 많이 다르죠. 기름도 덜 빠지면서 수분 제거하면서 탄력도 더 좋아지게 그런 작용을 해요. 저희는 원래 오픈 때부터 이렇게 얼음에다가 사시미를 올려서 드리고 있어요.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손님 많이 갈수록 손님들은 더 만족하니까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판은 왜 놓으신 거예요? 밑에는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생겨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성이다. 저희 가게가 이름이 아키야마예요. 가을산이잖아요. 가을 단풍에 또 조개가 색상을 보세요. 이게 단풍 같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가을 컨셉이라 이래요. 벌써 틀리죠? 윤기가. 꼬리 부분은 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꼬리 부분은
질겨요. 숙성이 된다 해도 질긴 부분이라서 일단 좀 크게 제거를 해주고, 정통 일식을 할 때는 회가 두꺼웠는데 요즘은 그렇게 두꺼워도 좋지 않고, 또 방어가 워낙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두껍게 뜨면 예, 그렇죠. 질기고 버겁죠. 입안에 들어갔을 때. 예. 뱃살인가요? 예, 예, 이게 뱃살. 뱃살에도 칼집을 넣으시나요? 예, 껍질이 좀 질길 수가 있어요. 예, 그냥 편하게 드시라고 좀 칼집을 한두 번씩 내주는 게 더 좋아요. 와, 연어 방금 쓰는데 기름이 예, 웬만하면 사이즈 크고 기름진 걸로 쓰고 있어요. 좋은 걸로. 예. 파도썰기라고 하는데 이러면 식감이 더 부드럽고 씹을 때 좀 부담감이 좀 덜해요. 예. 예. 아, 또 이 와사비는 이 조개 위에 예, 조개 위에 놓고 옆에 이제 무순을 이런 식으로 올리는 방법.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핵심인데, 손님이 이제 드실 때 생선이 마르는 걸 좀 방지하면서 간접 좀 간접 좀 약간만 하고, 그러면 비주얼적으로도 훨씬 좋고, 그러네요. 예, 선도도 오래 가고 또 마르는 것도 덜 마르게. 예. 생선이 왜 말라요? 홀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이제 히터를 틀고 생선이 마른다고요. 이게 바람이나 이런 거에 접촉이 많으면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오래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비율이 소금, 설탕, 식초, 물 이렇게 적당한 배합률이 있어요. 아니, 그릇에 맥주는 왜 나와요? 아, 지금 모든 튀김 메뉴가 들어와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튀김인데 맥주가 들어가요? 예, 이렇게 하면 튀김이 더 바삭해지고 공기구멍이 더 생겨가지고 바삭함이 더해져요. 얼음까지 넣으면 이제 더 배가 되는 거죠. 무슨 가루인가요? 튀김 가루예요. 이것도 젓는 방법이 한쪽 방향으로 저으면은 좀 바삭함이 좀 덜해요. 반죽을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젓는 게 약간의 방법이긴 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이렇게 해야지 기포가 안 죽고 더 살아나요. 아, 이렇게 약간 팔자 모양. 뭐 이런 불규칙적인 이렇게 왜 이렇게 슉슉슉슉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공간이 더 생겨가지고 바삭함이 더 배가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정통 방식의 일본식 튀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얼음을 넣으신 게 예. 그게 바삭함이랑 무슨 연관이 있죠? 온도 차이인 거예요. 이게 끓는 기름에 물이 들어가면 탁탁 튀듯이 튀김옷은 차갑고 기름 온도는 뜨겁잖아요. 그 온도 차로 인해서 바삭함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옷을 더 입혀서 바삭한 맛을 더 내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수록 작은 입자들이 달라붙어서 바삭해 이게 만드는 거죠. 디테일이 혹시 이 튀김 데코레이션에서도 아까 가을풍을 내기 위함이라고 했던 사시미처럼 예.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이 야채 튀김이 그런 역할을 하겠죠. 이 포인트가 보시면 약간 가을 느낌 나지 않나요? 오, 그러네요 색깔이. 예. 지금 하고 계신 메뉴는 뭐예요? 예, 이게 저희 대표 메뉴격이죠. 육종 모든 꼬치예요. 이게 토마토 삼겹, 그다음에 이건 가슴살, 닭가슴살, 그다음에 팽이 삼겹, 그다음에 내기마가 닭 다리살, 대파, 그다음에 가지, 은행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바르시는 건 뭐예요? 이건 버터예요. 버터 기름이 들어가면서 가지 안에까지 익히는 거거든요. 이탈의 소스도 사장님 개발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정통일식에서 간장조림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타레는. 탄 부분은 또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안에까지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고 또 너무 탄 부분은 좀 제거를 해 드려야 돼요. 드시기 좋게 이렇게 잘라드리고 있어요. 지금 사장님께서 하고 계신 모든 음식이 그 약간 손님들의 편리를 좀 중요시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먹어보면 알잖아요. 뭐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게 편하고 편하게 드시는 게 목적이니까. 예. 그 대신 사장님 손이 여러 번 가잖아요. 힘들어도 그게 어쩔 수 있나요?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예. 아, 타르소스를 한 번 더 부어서. 예, 더 바르고 또 밑에 이제 양배추도 손님들이 안주 삼아 이제 드실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싹 드실 수 있게끔. 아니, 이 숯을 쓰면 맛은 보장이 되는데 아,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들여야 되는 뭐랄까 노고가 좀 크잖아요. 그럼 뭐 제가 감당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완제품 쓰기는 그렇고 항상 하던 일이라 별 뭐 힘든 점은 없어요. 근데 방금 부채질은 왜 하신 거예요? 아, 부채질하는 이유는 밑에 저기 뭐 숯에 있는 달라붙은 그 재가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재가 많으면 불이 많이 올라와서 끓음이 생겨요, 꽃에. 그걸 방지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 항상 온도 조절을 유지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겠어요? 4천에서 5천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 위치가 지금 성수동 제일 핫한 곳에서는 조금 외진 곳이잖아요. 왜 이렇게 외진 곳을 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건방지게 생각했어요. 좀 찾아오는 재미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에서 했는데 처음에 좀 고생이 많이 하긴 했죠. 욕심으로는 약간 소문 맛집? 그렇죠. 그걸 원했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큰 걸 바랬던 것 같아요. 숨은 맛집 하시려고 초반에 고생을 좀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맞아요. 3년 동안 시장도 직접 보고 또 오전 장사도 하고 오후 장사도 하고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때가. 오픈 때 3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은 몇 시에 시장을 가신 거예요, 아침? 7시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장사하고 또 잠깐 쉬고 또 오후 장사하고 새벽 2시까지는 버티고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럼 그 3년 동안은 아침 7시부터 거의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미친 짓이죠,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좀 줄여야 되고 재료비도 좀 줄여야 되는 게 이제 장사 안 될 때나 이게 그런 때는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전적으로 좀 버티는 거죠. 장사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알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직접 가서 사는 게 유통비 아끼고 그리고 선도도 더 그게 믿을만하고 제가 직접 보고 사니까. 사시미 고노하자는 이게 핵심이에요. 일본식 사시미인데 얇게 뜬다고 해서 우스꾸리라고 그래요. 얇게 떠야지 와다 맛도 살릴 수 있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음식이고 하니까. 약간 매니아층? 그렇죠. 매니아층이 있죠. 이게 해삼 내장이에요? 예, 해삼 내장이에요. 아, 깨를 뿌려주네요. 거부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고소한 맛도 살려주고 식감을 위해서 단무지도 좀 올려줘요. 조금 올려주고 이렇게 구운 김을 올려서 더 맛을 더 살려줘요. 구운 김.
사시미 고노하다라는 메뉴가 예. 보통 제가 다른 가게에선 보지 못했던 메뉴인데 예. 어떻게 이 메뉴를 하게 되신 거예요? 또 건강식이기도 하고 하니까 또 메뉴에 넣기 시작했어요. 저희 영상 중에 또 정통일식 하신 분이 있는데 예. 혹시 그분 거 영상 혹시 보셨어요? 끝까지 제대로 못 봤는데 보기는 했어요. 같은 동료로 같이 일을 했어요. 지금도 좀 연락하고. 아 그럼요. 지금도 가끔 안부 전화 서로 전화하고 뭐 듣고 묻고 그러죠. 예. 고추기름인가요? 이거 매운 고춧가루. 방금 넣으신 건 뭔가요? 후추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풍미를 더 올리는 과정이거든요. 여기 예.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우유하고 생크림 비율이 3대1 정도. 물이나 이런 거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거기다가 이제 파마산이 좀 들어가고 약간 느끼함을 좀 잡아주고, 그리고 고춧가루가 들어갔던 이유도 느끼함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삶아놓은 면하고 통하고 볶아낸 야채 3가지가 버무려지는 크림 짬뽕의 맛이 나는 거예요. 파를 좀 올리면 끝난 거예요. 요리하는 게 재밌어요. 손님들이 드시고 만족하시는 얼굴들 보면 그런 게 이제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된 계기죠.